지금 김정재 의원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대표를 뽑는 규칙을 바꿨잖아요. 네. 여론조사 30% 있던 거를 없애고 당원들의 투표만 100%.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석은 유승민 전 의원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늘 1등으로 나오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석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이제 여론조사 그다음부터 많이 바뀌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누가 그랬더니 유승민 전 의원이 1등이 안 나오고 뭐 3등, 4등이 나오고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1등으로 나온 여론조사가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갑자기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그 논란이 생기면서 이른바 윤핵관 측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을 했죠. 그 자리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출마하려고 간을 보고 결국 몇 달 만에 그만두느냐? 이게 과연 대통령에 대한 예의냐?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나경원 전 의원이 당신들이 대통령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맞서면서 지금 파열음이 고조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과 다른 의원들 사이에 오고 갔던 이야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경원 전 의원,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 생각 안 한다 그랬더니 장제원 의원, 탄압받는 나경원, 통속적인 정치 심파의이다. 대통령 기만했는데 당원들이 지지할까? 이게 아마 장제원 전 의원이 먼저 공격을 한 걸 거예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제2의 진박 간별사, 지난 2016년 총선의 악몽이 떠오른다 이렇게 또 썼더니 나는 진박 간별사 될 생각이 없으니 나경원 전 의원이야말로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또 나경원 의원을 빗대서 이른바 나홀로 집에 매년 크리스마스 때 꼭 나오던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빗대갖고 또 저렇게 나경원 전 의원을 조금은 비판하고 냉소하는 듯한 또 저런 글을 사진과 함께 올린 거예요. 나경원 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민심, 여론조사에서 민심에서 1등했던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서 경선규칙을 바꾸고 그다음에 당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등으로 나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대표 경선에 나설 것 같으니까 또 이른바 윤핵관 측에서 강하게 나경원 전 의원을 출마 못하게 하려고 압박한다. 뭐 이런 언론의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간 인위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재 의원도 아마 질문 많이 받으시고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저는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극히 일부 언론에서 또 분석하는 거고요. 저는 먼저 이번 그 분명한 거 하나 밝혀드리자면 일부 언론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언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이번에 당의 룰을 당대표를 뽑는 건 당원이 뽑자라는 건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논의하는데 또 들어가서 저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 주장을 했을 때 한 번도 유승민 의원을 염두에 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는 지난 경기도 지사 선거에 5대5로 했을 때 고작 초선 의원한테도 졌습니다. 그런 분이 무슨 내가 여론조사를 많이 하면 내가 이긴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요. 유승민 대표를 한 사람을 위해서 룰을 바꾼다? 그럼 공당이 그렇게 뭐 한 사람 유승민 대표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냐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당원으로 손을 뽑자라는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한 것이고요. 일단 두 번째는 그리고 나경원 의원께 뭐 출마하지 못해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저부터라도 저는 계속 방송에서 똑같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출마를 하려면 출마를 하면 됩니다. 출마의 변을 내고 내가 이런 일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출마의 생각이 그렇게 있었다라면은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장관직을 본인이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때도 이미 당대표 전대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당내에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향후에 보면은 그 장관직은 수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장관직에 이름을 달고 강연하러 다녀요. 당협에 다니고 계속해서 본인 정치 활동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고 싶으면 출마 선언하고 장관직 그만두고 그다음 출마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장제원 의원은 먼저 도발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 본인의 장관급이죠. 장관급인데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이 대통령이고요. 그런데 갈등이 시작된 것은 이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반하는 정책을 그것도
분명히 사전에 그런 정책에 나경원 대표가 주장하는 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국무총리의 말, 그리고 기재부의 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탕감한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그건 사견이다, 우리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당황을 한 겁니다. 당황을 하고 며칠 좀 잠잠하게 있더니 문자로 또 사의 표명을 했어요. 이거 사실 이해가 아니죠. 대통령이 준 장관직을 사의 표명을 문자로 누군가에게 대통령실에 한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을 기다려요. 대통령도 기다렸죠. 그런데 서면으로 사의 표명을 합니다. 사의 표명을 하게 된 게 페이스북 때문에 페이스북에 글을 먼저 올렸어요. 당신들은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를 위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라는 식으로 먼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됐고. 네네. 예, 그러면 여하튼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임이 된 건 사실상의 경질이라고 보고요. 그다음부터 여기서부터는 당원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당내에서 이렇게 갈등이 좀 날선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은 저희들도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대표께서는 출마할 뜻이 있었으면 그냥 출마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진박 간별사안이 이런 등등 우리 당에서 정말 우리 당에 위해되는 말을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유발하면서 본인이 출마의 동력으로 삼는 것, 본인이 출마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예. 자, 김정재 의원님 말씀 길게 들어봤고요. 또 야당으로서 또 이런 논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저는 지금 국민의힘을 작년부터 보면은요.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요. 공포정치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끼는 고등학교 후배라고 하는 이상민 장관은 국회에서 해임 건의가 날아오든 국민 대부분이 해임을 지지하든 무슨 상황이 있어도 지키고 유승민이든 이준석이든 나경원이든 대통령 눈밖에 나거나 소위 말하는 친윤계에게 불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밀어내고 잘라내고 룰을 바꾸든 징계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의 내부 의원들에게도 사실은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사실 보이고, 작년에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썼다고 징계받았었잖아요. 당원권 정지 1년 추가로 받고 이제 당대표에서 그때 쫓겨나는 계기가 됐었는데, 저는 이런 점들 보면서 이번에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공격하거나 우리 당 흠집내는 사람들 즉각 제재하겠다, 지금 이 발언을 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제1과제라고 하는 보수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연설만 하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수십 번씩 얘기하는데, 이런 작은 비판도 참지 못하고 사자성어 하나 견디지를 못해서 정치인들을 말 못하게 제재한다? 이게 참 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내 선거든 당 밖의 선거든 선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경쟁이고, 상대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강조해서 경쟁 우위를,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비판하지 마라, 뭐도 흠집내지 마라, 이 말하지 마라, 저 말하지 마라, 제갈 물리는 거는 답을 딱 정해놓고 그냥 그 결론으로 가자는 얘기인 거죠. 선거하지 말자는 얘기인 거죠.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박탈이고 무시인 거죠. 자, 뭐 보태실 말씀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그렇게 제재를 받은 거는요, 양두구육 말을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성상납 관련해서 그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윤리위에서 그렇게 생긴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오늘 뭐 정진석 대표 말씀을 주로 여쭤보셨는데, 제가 지금 저희 당내 사정을 좀 얘기를 했는데, 저희 당내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 전당대회만큼은 국민들이, 그래서 여당이 아닙니까? 숫자는 좀 적지만 여당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좀 안정적으로 좀 국정을 좀 뒷받침하고 좀 일사불란하게, 그렇다고 비판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정진석 위원장이 하는 말이나 대통령을 헐뜯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당대표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요. 김정재 의원님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보면은 뭔가 이미 후보들 중에 저기에 합당한 누군가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너무 그 이야기가 자주 나오니까.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선출하는 거고, 그럼요. 당원들이 선택하는 건데,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나 또 이런 김정재 의원이 방송에 나오셔서 그 이야기를 자꾸 하면 저거 뭔가 이렇게 사전에 친윤계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후보를 이미 마음속에 다 두고 자꾸 저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누구를 지지한다 할지라도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예. 근데 다만 저희 당에 나름 다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찬반이 없겠습니까? 아니 그러나 의원들이 다들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재명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당내가 갈등과 분열로 가는 것만큼은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이고요. 저희 당도 마찬가지인 것이 당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 싸움하고 불구경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는 것 케이스는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목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또 경쟁도 선의의 경쟁 당연히 해야겠죠.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런 거는 좋겠지만 좀 상대에 대해서 지나치게 헐뜯고 비판하고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헐뜯고 비판하면서 내가 자기 정치를 해서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가 제 정치하려고 제 잘나려고 그럼 제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유승민 대표처럼 그냥 대통령 공격하면서 할 말 하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경원 대표님은 지금 해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 대통령을 정말 너무 존경하고 뭐 성과도 칭찬을 막 해요. 그러면서 소위 대통령을 지지하려는 그런 친윤 세력들은 갈라치기를 하고 대통령과 갈라치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좀 멈추시고 그냥 정말 출마하고 싶으면 당장 오늘이라도 당당하게 비전을 내세우고 출마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우리 당을 갈등을 유발시켜서 본인 선거에 좀 출마의 변으로 사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뭐 출마 여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조금 전에 SNS에 뭐 글을 또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글 사진 올렸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은 전직 대통령들 묘역을 차례로 찾아뵀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묘역, 무명용사 묘역도 둘러보았다고 하면서 그 사진을 쫙 올렸네요. 그때 아마 보좌진들이 같이 가서 저 사진을 또 찍었겠죠. 그래서 그 사진을 또 올린 것이고. 나경원 전 의원은 글쎄요. 흐름상으로는 출마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 네. 그 페이스북에는 네. 사색의 시간을 가지려고 네. 떠납니다인데 사색의 시간을 가지는 건지 아니면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건지 네, 잘 사진의 모르겠습니다. 시간인지. 사진의 시간인지 예. 사색의 시간인지는 예. 모르겠는데 예. 저는 출마해도 좋습니다. 예. 당당하게 출마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저는 그게 좋습니다. 뭐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대표에 자격 있으면 누구나 다 나갈 수는 있는 네. 거니까요. 예. 왜 웃으세요? 재밌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또 그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또 스님 만났더니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때 또 방문했던 그 사찰을 찾았더니 그 사찰에 가서 주지 스님이 또 무소의 뿔처럼 가라 이런 말씀해 주셨다고 SNS에 올렸는데 언제쯤 나경원 전 의원이 결정을 내리게 될지 과연 어떤 후보들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서게 될지 나경원, 유승민 두 정치인이 대표 경선에 출마하게 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리 의원님 좀 질문을 많이 드려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말씀을 잘 들으셨을 거고요. 네, 이소영 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박지원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역주행의 상징적인 우리 가수죠. 윤아 씨 또 오늘 출연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